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우리가 이제 뒷장으로 쭉 넘어가셔서 실무 수행평가 여기 부분을 이제 펴놓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셨겠죠. 그리고 자,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초정보관리의 이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 중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는 문제다. 그리고 실제 시험지에서 이런 형태로 어디 들어가서 뭐라고 해라, 그러니까 타이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는 얘를 먼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럼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 명품 메디컬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의 자료를 줬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것보다 오른쪽에 자료 설명 평가 문제 이걸 먼저 보셔야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설명, 신한은행의 신한솔을 통해 보통예금 비대면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비대면 통장을 참고하여 금융거래처를 등록하세요. 우리가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금융거래처이니 금융 탭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새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번호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등록해 볼게요. 98007 그리고 입력은 신한은행 보통 엔터.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번호, 요 번호로 이렇게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80-028489-00-007 엔터. 오, 자, 저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틀리셨으면 수정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0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0284 8900 007 오케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내용 쭉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내용은 전부 다 하나씩 다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내용을 쭉 보니 우리가 현재 계좌 개설점 입력을 안 했네요. 그러면 계좌 개설점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 클릭해서 요거죠. 자, 클릭하셔서 이제 입력을 하시되 이렇게 물음표 나와 있으면 F2 누르고 검색할 수 있다. 신한은행 이렇게 신한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만약에 지점을 줬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지점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인의 어디 지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따로 알려주진 않았죠.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가 보네요. 패스해 주시면 되고, 자, 요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더 주어진 게 뭐가 있노 하고 보니 없네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입력이 2개가 잘 되셨으면 맞았다. 혹시 뭐 다른 내용 입력하셨어도 채점은 1번, 2번 잘 입력되면 맞았다 라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실 건데 지금은 문제에서 재무상태표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릭해서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들과 여러분들 여기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여기에 뭔가 틀린 게 2개, 3개 정도 나오니까 그거 체크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같이 보면서 하나씩 끄어 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비대면으로 보시면 이제 화면에 손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현금은 맞고 보통예금 맞고 그리고 외상매출금 맞고 대손충당금 맞고 여기 대손충당금 요것도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요 왼쪽에 있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니 그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주의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바드럼도 맞고 그리고 대손충당금 맞고 그 다음 어디 보자 미수금 맞고 그 다음 상품 맞고 다 맞네요. 자, 쭉쭉쭉 내려가서 차량운반구 맞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맞고 비품 맞고 감가상각누계액 맞고 뭐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예, 나왔네요. 자, 임차보증금. 여기 이제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러면 빈칸, 여기 임차보증금 밑에 있네요, 밑에. 그럼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금액이 3천만 원이니 3천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0 입력하실 때 플러스 키 누르시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체크해 볼게요. 지급어음 503 외상매입금 먼저 외상매입금 맞고, 그리고 지급어음 맞고, 미지급금 맞고, 예수금이 없네요. 예수금 없으니까 빈칸 클릭하시고 F2 누른 다음 예수금 요렇게 이제 입력해 주시고 135만 원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예수금도 했으니까 체크해 놓고, 자, 단기 차입금 요것도 맞고, 그 다음에 쭉쭉쭉 자본금 맞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다 하신 상태에서 잘 하셨는지를 확인하실 거면 여기 대차 차액이 일단 첫 번째로 차액이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중간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자산의 총계와 우리 오른쪽은 분류가 합계가 자동으로 되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 자산 총계,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부채와 자본 총계가 같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틀린 게 두 가지, 임차보증금과 예수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수정하시면 맞았다라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거래처별 초기 2월이죠. 자, 요것도 자동 저장되니 끄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는 여기에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 나왔죠. 자, 어려운 문제 뭐가 어려웠었냐?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수정하는 문제를 주면서 어떠한 계정 과목을 주고 이거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어음이 나오면 입력해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왼쪽에 어음 계정 과목 여기 있네요. 요거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이 어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입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메뉴 보고 밑에 자료 설명 먼저 보시기로 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명품 메디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다. 알아, 내가 방금 입력했어. 그리고 이제 평가 문제 가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세요. 지급어음은 등록된 어음을 선택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릭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다른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에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게 나온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계정 과목들은 차입금이나 어음 계정 과목이었었죠.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창으로 이동해서 입력을 하시기로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입력하시는 방법은 F2 누르고, 그리고 거래처,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래처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다나아 엔터. 그리고 자, 만기일자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사항에 나와 있으면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걸로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 봤는데 안 나왔다, 그럼 여기서도 하단에 전자어음 참고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 여기 밑에 있는 이 어음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어음을 이제 해석할 줄 아셔야 하는데, 이 어음을 해석할 때 일단 만기일자는 이 지급기일이라고 적힌 이 날짜가 만기일이죠. 만기일. 그래서 이 날짜 만기일이지, 요 날짜로 적어줘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2021 0210. 자, 그리고 자, 어음. 우리가 어음 번호는 이 어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번호들이 어음 번호인데, 이 어음 번호를 다 입력하셔도 되지만, 자, F2번 눌러볼게요. 자, F2 누르면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수령일자로 한번 봐볼게요. 수령일자는 여러분들이 이 어음을 이제 받은 날짜일 건데, 여기 참고사항에 어음 수령일 2020 11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 또는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내용이 입력이 됐다. 그리고 금액은 밑에 나와 있는 여기 53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발행일자. 우리 발행일자 여기 나와 있죠. 발행일자 2020
111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지급 어음에 대한 어음 세부 내역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게 잘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렇게 꺼주시면 방금 입력했던 내용이 이 오른쪽에 이제 요약돼서 나오니까 요렇게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끝났습니다. 1번 들어왔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증빙 보지 않아요. 날짜를 찾습니다. 밑에 설명에서 날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증빙을 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는 거죠. 뭐 보통 이 거래 명세서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거래 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거래 일자에 분기를 입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는 밑에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상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뭐 상품 팔았나 보네요. 그리고 대금 중 100만 원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7월 말에 받기로 했다. 라고 하니 이거 상품 매출하고 받은 건데 발급해 준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라고 하는구나 하시고 이제 날짜를 7월 16일 7 엔터 16 엔터 이렇게 치시고 분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렵지 않게 상품 팔았다,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현금 받았네 100만 원, 나머지 나중에 받기로 했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거래처 써줘야지 라고 대략적으로 분기를 하신 다음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이제 어디 보자. 총합계 금액이 여기 있네요. 요거 36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엔터,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를 이제 찾아야 되겠네요. 거래처가 자 어디에 팔았나요? 여기 보면 자 우리 이 용어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공급자가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 공급받는 자가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판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헷갈리시면 자 일단 우리 회사 확인하면 우리 회사 아닌 다른 회사 거래처 적혀 있으면 걔가 파는 애겠죠. 그러면 왼쪽 상단에 우리 명품 메디컬이라고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 회사가 얘가 우리 회사구나. 그러면 얘한테 팔았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는 동진팜 요렇게 이제 엔터 해주시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요거 금액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니까 요거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자, 금액은 요거 이제 금액 입력하시는 팁은 여기 밑에 보시면 대차 차액이 발생하면 여기에 항상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참고하셔서 맞아 300에서 100만 원 빼면 260만 원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네요. 2번도 이제 자료 설명을 먼저 보시기로 했죠. 자료 설명. 회사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의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라고 합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날짜를 안 줬어요. 그러면 이제 증빙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증빙에서 지금 날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7월 23일 그리고 영화 입장권을 산 거네요. 그러면 이 7월 23일이라고 날짜를 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팁은 사실 그 날짜 순서대로 증빙을 주기 때문에 보통 7월 쳐주면 그 다음 7월 며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날짜 치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미랄복지재단에 입장권을 사서 현금으로 준 거죠. 그럼 이거를 왜 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제 기부를 해준 거죠. 기부.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고 차변에 기부금 쓰시고 자, 그러면 한번 뽕을 뽑아 볼까요? 자, 이 영화 입장권을 샀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 복지를 위해 샀다. 그럼 뭐라고 쓰신다? 복리후생비, 그쵸? 그리고 이 입장권을 샀는데 이제 거래처 회사에 문화생활 좀 하시라고 사드렸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고, 거래처 회사 말고 우리 회사 이제 고객들한테 사주려고 샀다.
그래도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자, 우리 거래처도 고객이고 일반 고객도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접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거래처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래복지재단에 좋은 일 하려고 영화표 사준 거니까 기부금. 자, 그러면 차변에 기부금 엔터 이렇게 치시고 금액을 이제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10,000원짜리 20명 20만 원.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변에 현금 이렇게 소액 현금 아니죠? 현금 이렇게 쓰시면 손가락이 자, 생각대로 움직여라.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으로 샀는지 잘 구분하시고 이런 식으로 증빙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3번도 우리 증빙 먼저 보시지 말고 자료 설명 먼저 보기로 했죠. 6월분 현대카드 이용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보통예금 나갔네.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선생님이 거래처 쓰라고 하셨지. 하나은행 이렇게 써야지. 까지는 일단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 돈 나간 게 카드 이용 대금이 나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이 카드 이용 대금, 즉 내가 카드 긁으면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놓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 상수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카드 결제를 했는데 만약에 상품을 사고 카드 결제를 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상품 외에 어떠한 자산을 사거나 또는 그 외적인 지출이 있을 때 카드 결제했다. 그럼 뭐라고 쓰실 수 있다? 미지급금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채무에 대한 거래처는 전부 다 현대카드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문제에서 상품을 사고 발생한 현대카드 외상대금 또는 다른 그 외적인 지출이 발생한 외상대금 이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해도 맞고 미지급금이라고 해도 맞나요? 아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 현대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의 금액이 대변에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써져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처에 대한 계정 과목의 금액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전체 메뉴에서 우리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날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지독하죠? 6월 1일, 6월 30일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계정 과목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현대카드. 자, 잘 보세요. 안 나와요. 왜? 맞는 데이터가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대카드에 결제한 금액이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쯤이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거 이제 하고 해볼게요. 미지급금 엔터 이렇게 하면 나와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235만 원.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장부에 미지급금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즉 지금 하셔야 되는 분께는 차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현대카드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쯤이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FAT 2급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는 카드 결제한 거는 미지급금이라고 장부에 써놨고, 내가 이 대금에 대해서 보통예금 등으로 결제를 해주실 때는 얘를 상계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방해요. 자, 그리고 혹시 의심이 든다. 나는 정말 100%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 7월 25일 여기다가 분계를 입력하실 때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금액은 235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보통 예금 거래처를 찾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시면 보통 이렇게 자료 1, 자료 2 이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은 지금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표로 줘요. 여기 표 보이시나요? 항상 이렇게 통장 거래 내역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이 자료 이 설명에 이 예금 어디 건지 알려줘요. 여기 보시면 이 통장 어디 건지 알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찾으시면 된다. 꿀팁이죠. 자, 그러면 거래처의 하나은행 엔터. 이렇게 보통으로 잘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금액은 235만 원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4번.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그리고 자료 설명 먼저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1번. 인사팀의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받은 계산서이다. 대금은 아직 안 줬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 샀다 라고 해서 무조건 도서 인쇄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거래처가 별로 안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책을 사서 거래처한테 보내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접대비죠, 접대비. 책 사서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무슨 상품 선물. 굉장히 싫어하겠죠.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해요. 자, 그러면 책을 사서 준 거죠. 야, 회계 공부 좀 해라 하고 이제 회계책 사가지고 팍 뿌렸어요. 그러면 복리후생비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인사관리 업무에 필요한, 즉 이제 회사 내부에서 쓰는 목적인가 보죠. 요런 거를 샀다라고 했을 때 도서인쇄비라고 이렇게 인쇄비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입력하실 때 800번대로 하신다. 요것만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돈 아직 안 줬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변에다가 외상 매입금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날짜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니 위에 이제 계산서에 증빙해 보면 요 날짜 8월 5일 요때 이제 팔았다는 거죠. 자, 사왔다는 거죠. 8월 5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그리고 금액은 어디 보자. 요 금액 총 금액이 12만 5천 원이네요. 그 다음 대변에는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지금 여기 증빙에서, 자, 우리 공급 받는 자가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회사 명품 메디컬이고 요거 이제 산 데가, 즉 팔아준 데가 미래출판이죠. 그래서 미래출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까지 12만 5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입력이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보셨고, 그 다음 5번 갈게요. 자, 5번 문제 자료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영업팀에서 사용할 사무용 문구를 현금 구입하고 받았다. 영수증. 그리고 사무용품 비로에게 처리해라. 계정과목명을 알려주셨네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사무용품 비 이렇게 차변에 써야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럼 돈을 뭘로 구입했지? 현금.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날짜를 이제 왼쪽에 찾으셔야 되겠죠. 작성일자가 거래한 날짜이니까 8월 17일. 여기에다가 차변에 사무용품비 800번대 요걸로 해주셔야 되고, 금액은 두 개 합한 금액 27,000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맞나요? 오케이. 맞네요. 자, 그래서 굳이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안 쓰셔도 돼요. 우리 문제 하나는 이제 거래 하나로 입력한다. 요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6번. 자, 밑에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제 뭔가 보이시죠?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사무실에 수도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해서 지급했다. 그럼 수도요금 나간 거 보통예금에서 했네. 우리가 생각한 거 수도요금 계정 과목 뭐라고 써야 됐었지? 이제 이거를 약간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수도광열비인데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우리 계정 과목 검색할 수 있으니까 쳐보시면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보통예금 거래처 여기 나와 있다 그랬지 선생님이. 자, 국민은행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체일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이체일을 문항 이제 이 증빙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여기 이제 이체일 9월 15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위에서 이제 날짜 찾으려면 굉장히 막 난리가 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날짜 9월 15일도 있고 9월 30일도 있고 뭐 9월 막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시킨 거를 보고 딱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5일 9월 15일에 이때 이제 입력을 하실 때는 차변에 자, 수도 이렇게 치시면 수도 강렬비 800번대 요걸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인가요? 73,840원. 73,840원. 엔터. 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정 과목 코드는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보통이겠죠. 이렇게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73,840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 전력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왔어요. 일단 우리 딱 이 노란색 종이 보면 이제 그거 내놓은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네, 자꾸 이상한 것만 들어가고 있어요. 자, 딱 나오면 이제 그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는 자료 설명 먼저 본다. 9월 23일. 자, 그러면 날짜 알려줬으니 23일 들어가서 시작하시면 된다.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냥 분계 먼저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제일 베스트고 지금 문제 보시면 장수 메디컬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 전액을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외상 매입금 있었는데 이거 어음으로 줬나 보네. 우리 회사 어음이네. 발행해줬다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계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어음 우리 회사 거 발행해줬으니까 지급 어음 대변에 쓰고 그리고 맞아 외상 매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얘네 다 거래처 장수 메디컬이죠. 장수 메디컬 여기 나와 있죠. 지급어음도 이제 우리 회사가 발행해 준 거니까 장수 메디컬 이렇게 써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셨겠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그리고 장수 메디컬 그다음 금액은 얼마인가요? 5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지급어음 장수 메디컬 580만 원. 자, 그다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평가 문제에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 어음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밑에 F3을 눌러서 뭔가 자료를 입력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칸 클릭하시고 F3을 누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급 어음 관리 창을 띄워서 뭔가의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어음 번호란에서 F1을 딱 누르면 딱 하나 뜨죠. 요놈. 그래서 요놈이 지금 이제 등록되어 있는 어음이고 지금 확인해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어음이니 엔터 이렇게 이제 눌러 주신 다음에 우리가 밑에 있는 이 하얀색 칸은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칸이고 얘는 맞는지 다 확인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일은 지금 문제 똑같죠. 그 다음 만기일. 자, 발행일과 만기일이 자동으로 같은 날짜로 입력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지급기일이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있는 이 항목이 만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면서 날짜 수정해 주셔야 돼요. 2022
0123 이렇게 1월 23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급은행이 지금 이렇게 국민은행으로 나와 있으니 이것도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 자료 입력해 주시면 맞았다라고 채점을 해 주실게요. 8번 문제 갈게요. 자, 여기 들어오셔서 자료 설명 먼저 보시기로 했죠. 자료 설명 보시면 매장의 냉난방기를 수리하고 현금 지급 후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멘트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돈 썼는데 우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배울 때 이 용어를 배웠었죠.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선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었지를 기억하신 다음 이제 날짜를 찾아서 가 볼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거래일시가 9월 29일이네요. 그러면 날짜 9월 29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서 자, 차변에 우리가 수선비라고 치시면 되고 820번 이렇게 치신 다음 금액은 16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났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끝.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시면 자료 설명 먼저 보면 상품 매입 받은 거래 명세에서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어우, 좋아요. 이런 문제. 자, 그러면 날짜 치고 들어갈 건데 날짜가 여기 거래 일자 이렇게도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10월 5일 여기 위에도 나와 있네요. 10월 5일. 자,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차변에 상품 사기로 했으니 상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금액을 찾아보면 여기 177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웅메디컬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마찬가지로 177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지금 자료 설명을 보시면 뭔가 이제 막 길죠. 현영 메디컬의 상품 외상 매입 대금 600과 11월 매입 예정인 상품에 대한 계약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받은 이체 확인증이다. 이렇게 증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기를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네. 대변에 보통 예금 왜 줬지? 외상 매입 대금이 있었는데 이걸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감소를 시켜야 되겠구나.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이거 계약금을 준 거라고? 그러면 선급금 이렇게 하고 해당하는 거래처 셋 다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충 적어놓고 날짜를 찾아볼게요. 처리일시 10월 15일 자, 10월 15일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엔터 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현영 메디컬 현영 엔터 그리고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그다음 차변에 선급금 그리고 어디 줬죠? 이것도 현영 메디컬이네요. 현영. 그다음 금액은 70만 원. 그다음 대변에는 보통 예금 요거는 이제 거래처가 다르겠죠. 자, 국민은행 보통 예금 여기 나와 있죠. 국민은행 보통으로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670만 원. 자,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마지막 10번 문제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문제 풀어주셨고 그 다음 이제 수정하는 문제는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입력된 거래가 틀린 분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주셔야 되니 일단 날짜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좋지만 지금 이제 우리 FAT에서는 자료 설명을 먼저 읽어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삭제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옮기라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요거 먼저 글 먼저 읽는 습관
드려주세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청소용품 구입하고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한 거래가 1월 2일에 입력이 돼 있었다. 뭐가 틀렸나 보네요. 그리고 국민 체크카드 사용 시 국민은행에서 즉시 출금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1월 2일에 입력돼 있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하려고 왼쪽에 보니 거래 일시가 1월 25일이었어요. 그럼 이 말은 1월 2일에 입력된 거를 뭔가 삭제하거나 옮겨서 1월 25일로 옮기라고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한번 1월 2일에 잘못되어 있는 분계가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지금 일단 이 분계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국민 체크카드 사용. 자, 체크카드 사용하면 여러분 통장에서 돈 바로 띠링하고 빠져나가시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맞죠. 근데 이제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이제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분계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거래처도 보니까 국민은행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 자, 금액도 맞으니까 이거 날짜 옮기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이거 삭제하고 거기 가서 입력하셔도 되고,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자, 클릭하고 이제 이동시키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이동 키 누르시면 우리 이렇게 창이 나오면서 날짜를 어디로 이동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전표 이동 일자를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1 엔터 25 1월 25일로 옮겨줘. 이동. 자, 누르고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해당 일자에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하고 뜨고 1월 25일에 가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분계가 잘 수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월 25일에 가서 이 분계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맞았다라고 채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1월 25일에 가서 입력했는데 1월 2일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다. 그럼 이걸 과연 문제에서 맞았다고 채점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잘못된 1월 2일 분계는 잘못된 분계니까 반드시 이제 수동으로 아까처럼 이제 이동 버튼을 안 누르실 때는 우리 1월 2일에 있는 거 삭제하고 1월 25일에 그대로 분계 입력하시고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맞았다고 채점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2번 볼게요. 우리 밑에 이제 6월 16일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를 주면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본다. 자,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요거 우리 상품 매출하고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매출하고 택배비는 상품이다 아니면 뭐다? 그렇죠. 운반비다. 운반비. 그러면 F2 누르고 운반비 이렇게 800번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그대로 맞으니 뭐 금액도 지금 여기 보니까 13,000원 맞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수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결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수동 자동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시는데 우리가 알려주니까 수동 먼저 하고 자동 나중에 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할 때 전표 추가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여기 막 4월 1일이라고 나왔다고 4월 1일 거기다가 입력을 뭔가를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4번 문제 결산 문제 들어오면 나는 지금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계를 입력하시면 된다. 자, 문제에서 4월 1일 지급된 1년분 임차료 중 기관 미경과분이 450만 원이 계상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날에 쳐보고 들어가셔서 자, 4월 1일 어떤 식으로 분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 차변의 임차료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네. 다 비용 처리한 거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올해 거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되는데, 자, 내년 거는 비용이 아니라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셔야 돼요? 선급 비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해주셔야 되는 분계는 대변의 임차료를 즉 비용을 감소를 시켜주고 차변의 내년분에 대한 건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는 분계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친절하게 문제에서 기간 미경과분 즉 내년 거 450이야 라고 알려줬으니 요렇게 이제 분계를 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12월 31일에. 그래서 요거 이제 입력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450. 대변의 임차료 800번대로 써 주셔야 되겠죠. 800번대 임차료 45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수동결산 입력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자동결산. 우리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확인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기말재고액 총계 상품인지 확인해 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자, 상품의 총계 기말재고액 여기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된다. 6,550만 원 그리고 전표 추가 그리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고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까지 4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볼게요. 5번은 장부조회 문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메뉴 다 정리하시고 끄신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는 데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적금 현황 또는 거래처 원장 둘 중에 하나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예적금 현황 여기 두 번째 있죠?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날짜 6월 30일 6 엔터 30 엔터. 여기에서 하나은행 보통 예금의 잔액 요거는 2번이네요. 그죠? 2번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라고 얘기를 하니 날짜를 언제로 조회를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날짜를 여기에 6 엔터 30일 하면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는 올해 단기 1월 1일부터 지금 친 날짜까지의 뭔가의 합계와 잔액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뜨신 상태에서 뭘 찾으셔야 돼요? 지급이 된 이자 비용 중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요거 중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일단 찾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고 여기서 이제 계정 과목을 알려줬으니까 걔를 찾아야 되겠죠. 찾으시는 방법은 여기도 통합니다. 컨트롤 F 이자 비용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만 보면 아무리 봐도 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돈 빌려서 이자 낸 거를 찾으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죠. 얘가 지금 단기 차입금을 낸 건지 장기 차입금을 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낸 건지.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총계정 원장이나 이 합계잔액 시산표 같은 애들의 특징이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이 떠요. 이 계정별 원장이 뭐냐? 거래 건수별로 적혀 있는 원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에 2월 27일에 단기 차입금 이자 지급 40만 8,800원, 5월 30일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40만 8,800원, 그리고 6월 30일에 장기 차입금 이자 지급 13만 1,100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금액 똑같죠? 하나인가?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틀려요. 그쵸, 틀려요.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날짜에 이자를 40만 8,800원 내신 거고 이 날짜에 또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답은 이 두 개를 더한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쉽다면서요. 쉬운 줄 알았는데 이제 장부를 알려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계정별 원장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아예 이런 거 조회할 때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되지만, 사실 그걸 판단하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항목이 안 나오면 해당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한다. 요거 정도 지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메뉴에 우리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여기는 이제 전기에 비해 단기의 접대비는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 해당 월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죠. 그냥 전기, 단기 이렇게 물어봤으면 전기 거 총, 단기 거 총일 거니까 올해 여기 기간의 날짜는 12월 이렇게 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특징은 작년 거랑 비교하게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단기, 오른쪽에 정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 과목 접대비죠. 그럼 접대비를 찾아서 접대비 클릭. 자, 여기도 클릭하면 계정별 원점 떠요. 자, 여기 지금 이 금액의 차액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금액에서 오른쪽에 있는 금액을 빼시면 금액 얼마 나오나요? 답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렇죠. 1번 512만 4,500원. 요렇게 답이 채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제 푸시고 나서 반드시 답안 파일 생성 버튼에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있는 실무 문제 답안에 답 1번에 2번, 자, 저처럼 잘리게 나오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컴퓨터 딴 걸로 바꾸셔야 돼요. 자, 2번에 3번, 그리고 3번에 1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장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셔서 이론 문제들을 따라랑 하고 풀어주시면 된다.